자산이 과거에는 정적이었다면 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담보대출, 이자 수익 창출, 온체인 이동 이런 게 되는 거죠. 디파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우상향하고 있는 게 RWA 시장입니다. 기관들이 블랙록에서 국채를 넣어서 실제 이자를 받고 있어요. 온더 파이낸스는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게 만드는 선두주자인데 국채 토큰화 시장 점유율 1위에요. RWA 시장이 커질수록 수익권이 될 수 있는 게 체인리크고 가장 대표적으로 RWA 섹션으로 딱 있는 것은 이제 온더 파이낸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이 뭐 하락장이긴 한데 독특하게 하락장에 굉장히 좀 펀더멘탈이 좋은 굳건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RWA 시장입니다. 온체인 지표도 굉장히 좋고요. 전반적으로 특히 디파이 시장에 TBL 많이 빠졌는데 RWA 시장은 견고합니다. 시장의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이 계속되는 섹터고 보관 개념에서 이제 유통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자산을 블록체인에 옮기는 단계를 지나서 이자 낳고 이제 순환하는 그런 단계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 정체돼 있고 그렇지만 국채가 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특히 뭐 블랙록의 기관 같은 경우 이제 수익이 나오는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뭐 대장주는 뭐 온도, 체인링크, 그리고 블랙록 파트너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락장의 굳건한 RWA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수혜받을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특징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이 시장 규모하고 생태계를 보면요. 시장의 규모가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 가지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고 또 하나 섹터를 말하려면 이 RWA 시장이에요. 실체가 확실하죠. 네, 그런 섹터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어떤 토큰화 국채가 있습니다. 국채를 토큰화해서 거래하게 되는 뭐 민간 신용 분야가 있고 뭐 원자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즉시 현금 가능한 자산 이런 비중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여기에 블랙록이라든지 전통의 월가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코인 관련 스타트업들이 이 주도를 했는데 월가 중심의 금융사들이 직접 진출하면서 굉장히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 변화가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키우고 늘릴 거다라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까지 관찰되고 있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여전히 RWA 시장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RWA 시장을 뭐 1.0, 2.0 시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 핵심 가치가 그냥 보관이에요. 커스터디 사업하는. 근데 지금은 이 RWA 시장하고 앞의 미래는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 뭐 가장 대표적이죠? 금이죠. 그리고 부동산, 뭐 등기, 미술품 이런 것들이 있었고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 위주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국채는 수익이 나잖아요. 금은 수익 상품은 아니죠. 그래서 자산이 과거에는 정적이었다면 그냥 금고에 넣어두고 가치 보존에 집중했다면 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담보대출, 이자 수익 창출, 온체인 이동 이런 게 되는 거죠. 물론 금을 담보로 해서 이자를 창출하는 메커니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원래 이자가 있는 상품, 미국 국채죠. 이런 것들을 RWA에 온체인화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바뀌고 있고 그렇게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단순히 시세 차익이었다면 이자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 그리고 온체인의 다양한 디파이 활용을 통한 더 레버리지 상품 이렇게 우리가 시장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을 조정받고 있고 전체 디파이 시장도 꽤 많이 조정받았죠. 디파이 시장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조정을 받았는데 디파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계속 지금까지 우상향하고 있는 게 RWA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RWA 시장의 그 디파이의 TBL 차트입니다. TBL은 토탈 밸류드 락해서 이 RWA 시장 온체인에 있는 뭐 금, 은, 뭐 국채, 뭐 주식 포함한 모든 자산들이 온체인화돼서 거래될 수 있게 되는 총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제 온체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옮겨진 자산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17 빌리언 달러 정도 이렇게 지금 온체인 마켓 캡이 이렇게 있고 액티브한 것도 볼륨들이 있죠.
앞으로 더 우상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는 것 중에서 자산의 어떤 부분이 좀 더 많이 지금 각광받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건 미국 국채하고 펀드입니다. 블랙록에 이거는 이제 1.3빌리언 정도 있고 기관들이 블랙록에서 국채를 넣어서 실제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블랙록 상품은 우리가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리테일은 좀 접근이 힘들고요. 그렇지만 전체 RWA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 원자재 같은 게 있죠. 이건 뭐 정체돼 있긴 한데 금 가격이 오르면서 디파이에서 굉장히 투자하는 분들이 금에 넣어놓고 좀 수익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가치 저장소로는 좀 유효하지만 디파이 활용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미국 국채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뭐 민간 신용 부분도 있죠.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틈새 시장, 그리고 뭐 다양한 주식 시장부터 해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지금 흐르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요. 시장을 리딩하는 탑티어 프로젝트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RWA 시장이 커졌을 때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좀 주목해야 하는지 보면 첫째 이제 온더 파이낸스입니다. 온더 파이낸스는 그 유통용 RWA 대장이에요. 그래서 국채를 담보로 활용하게 만드는 선두주자인데 국채 토큰화 시장 점유율 1위에요. 가장 활발하게 디파이 생태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블랙록의 자금이 제일 크긴 해요. 그래서 기관 중심의 리스크 없는 여기가 제일 큰데 블랙록에 있는 RWA는 토큰화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규모가 크지만 실제 리테일이 참여하기는 지금은 힘든 상황이고 리테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의 두 가지가 이제 온더 파이낸스, 이게 대표주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체인링크도 굉장히 좀 수혜주가 됩니다. 체인링크는 뭐 RWA 시장에서 완전히 RWA 관련은 아닌데 이 모든 자산을 연결하는 거예요. 블록체인하고 현실세계하고 연결하는 오라클 솔루션이죠. 여기서 RWA 자산을 연결하는 필수 역할을 합니다. 기술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RWA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뭐 CCIP 기술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독점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높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RWA 시장에 진출하는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온더 파이낸스 그리고 뭐 다양한 뭐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들이 RWA 시장 연결할 때 그 실제 주식시장 뭐 금 시세 이런 것을 연결해서 시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솔루션을 이용하냐면 체인링크의 솔루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체인링크는 실제 매출 구조가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RWA 시장이 커질수록 수익 코인이 될 수 있는 게 체인링크고 가장 대표적으로 RWA 섹션으로 딱 있는 것은 이제 온더 파이낸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RWA 시장이 지금 하락장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성적이라는 것은 뭐 코인의 가격이 아니고 그 펀더멘탈입니다. 그 디파이의 TBL 가격이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상승하고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좀 진입 장벽들 그리고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좀 보면 규제 불확실성, 아직 국가별로 그 증권성 판단 기준이 좀 다릅니다. 미국도 아직 완전히 다 해결되진 않았죠.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는지 유럽의 라이선스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법적 소유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토큰화할 수 있기 때문에 토큰 보유자가 실제 법적 주주인지 토큰 발행사 파산했을 때 내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약관들을 좀 확인해야 되고요. 유동성 부분에서 뭐 KYC 인증, 거래 제한 아무 때나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있는 뭐 블랙록 그리고 뭐 온더 파이낸스 이런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신생하는 뭐 RWA 토큰들도 있고 그리고 이 RWA 관련해서 사기나 스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이런 것 위주로 RWA 시장을 살펴보시고 아직은 초기 시장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것도 함께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래서 RWA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성공을 위한 좀 액션 플랜을 세워봤는데 돈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정리했습니다.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자가 나오는 국채, 채권 기반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일하는 자산이죠. 이런 것들의 TBL이 많은 프로토콜을 이제 선정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위험합니다. 뭐 시장에 이런 게 많더라고요. 뭐 소유권을 막 쪼개서 파는 자산. 그래서 뭐 부동산을
뭐 이렇게 잘라서 뭐 팔고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도 있고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가 없는, 특히 뭐 미술품을 뭐 쪼개서 팔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의 스캔도 많고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좀 피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 지표에서 TBL의 어떤 성장의 추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 TBL 다 공정하게 볼 수 있어요. 디파이라마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프로토콜의 TBL이 얼마나 늘었고 어떤 자산이 많고 하는 것을 다 디테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BL이 성장하고 있는지,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피해야겠죠. 그냥 단순히 가격이 막 올랐거나 호재 쓴 뉴스에 의해서만 있는데 실체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겠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기관, 수익, 유통 구조가 있는, 그리고 펀더멘털에 있는, 디파이라마에서 순위권에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알뜰레이 시장에 좀 접근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알뜰레이 시장은 초기 시장인데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디파이 시장도 견고해지고 이런 하락장에도 버텨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체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알뜰레이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디파이 시장 TBL이 줄어들 때 하방에 대한 방어력이 적죠. 근데 이 알뜰레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 주식 시장 좋고 다른 시장이 좋다면 디파이 TBL 전체는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그런 방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아직은 초반 시장이지만 지난번 어떤 하락장 때 디파이 시장이 다 내려왔는데 이번에 좀 차이점은 RWA 시장은 TBL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난 하락장과 이번의 하락장과의 어떤 차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떠오르는 시장인데 이 RWA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을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의 종목에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